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길을 탐색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리더십이란 단순히 직책이나 권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과 주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열망에서 시작되는 하나의 소명이자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리더십의 여정에서 마주하게 될 두 가지 중요한 상황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는 아무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표류하는 팀 안에서 어떻게 목소리를 낼 것인가에 대한 지혜이며, 다른 하나는 존경하는 리더를 만나 그의 지혜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질문의 기술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의미 있는 영감을 준다면 그 영감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의 나눔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이 지혜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멈춰버린 회의를 움직이는 겸손한 질문에 힘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모두가 둘러앉아 열띤 토론을 벌이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결론 없이 흩어지는 회의. 아이디어는 넘쳐나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고 실행하려 하지 않는 상황. 이런 순간에 우리는 깊은 무력감과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결정하지 않는 것 역시 하나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것은 현 상태에 머무르기로, 앞으로 나아가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우유부단함은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현실적인 고민에 부딪힙니다. 특히 한국의 조직 문화 속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계 질서가 중요하고 선후배 관계가 뚜렷한 환경에서 이제 막 팀에 합류했거나 직급이 낮은 사람이 섣불리 나서는 것은 혹시라도 건방지게 비치거나 기존의 질서를 흔드는 행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난관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해답은 비판적인 태도가 아닌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과 순수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겸손한 질문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은 공격적이거나 상대를 시험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겨서는 안 됩니다. 대신 배우려는 자세와 조직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순수한 열망을 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문을 여는 겁니다. 선배님, 제가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아는 것이 없어 조금은 순진한 질문을 드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 생각이 짧더라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몇 가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이러한 접근은 상대방의 방어적인 태세를 누그러뜨리고 당신을 오만한 도전자가 아닌 배우고 싶어하는 열정적인 팀원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한 뒤 우리는 세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입니다. 저희가 이 논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명확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와 같은 방식입니다. 이 질문은 현재의 논의가 본래의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등대와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성취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곳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목표가 명확해지는 순간 흩어져 있던 팀원들의 생각은 하나의 초점으로 모이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입니다. 목표가 정해졌다면 이제는 그곳으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선배님들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며
팀의 집단지성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어떤 아이디어든 자유롭게 나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엉뚱하고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제안이 위대한 해결책의 실마리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반대 의견에 매몰되지 않고 해결책을 향해 대화의 물결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책임지게 될까요? 입니다. 이것은 논의를 현실적인 행동으로 전환하는 가장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로 혹시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각자의 역할과 마감 기한을 명확히 할 수 있을까요? 와 같이 정중하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회의는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가 아니라 행동을 촉발하는 자리입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명확히 하는 순간 추상적인 아이디어는 구체적인 책임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책임감은 우리의 좋은 의도와 실제 행동 사이의 간극을 메워주는 다리와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단순히 회의를 진전시키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겸손한 태도로 팀에 기여하고 수동적인 구성원에서 능동적인 리더로 성장해 나가는 지혜로운 과정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위대한 리더의 영혼을 엿보는 심오한 질문의 기술. 우리에게는 저마다 존경하고 배우고 싶은 리더가 있습니다. 운 좋게 그들과 마주 앉을 기회가 생긴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는 그 귀한 시간 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이야기하며 시간을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말하는 동안에는 결코 배울 수 없습니다. 진정한 배움은 경청과 깊이 있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요? 첫째, 명확한 의도를 가지십시오. 만남에 임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이 만남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우고 싶은가? 의사결정 방식, 자원 배분 전략, 인재를 키우는 노하우, 혹은 위기를 극복하는 그만의 철학 등 배우고 싶은 주제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이번 만남이 성공적이려면 나는 5호에 대해 반드시 배워야 한다. 라는 문장을 완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당신이 상대방의 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존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둘째, 무엇이 아닌 어떻게와 왜에 집중하십시오. 성공한 리더가 무엇을 했는지를 아는 것은 표면적인 정보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그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고 어떻게 그 과정을 실행했는지를 이해하는 데에 있습니다. 왜 다른 전략이 아닌 이 전략을 선택하셨습니까? 팀원들과의 신뢰를 어떻게 쌓아나가십니까? 와 같은 질문들은 그들의 행동 이면에 있는 사고 과정과 철학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그들의 방법을 그대로 복사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생각하는 방식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셋째, 그들에게 영향을 준 것은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위대한 리더는 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에도 그들을 성장시킨 스승, 인생을 바꾼 책, 영감을 준 경험들이 존재합니다. 인생의 멘토가 있으십니까? 최근 리더님의 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이나 팟캐스트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지혜를 얻는 원천을 알게 되면 당신은 하나의 만남을 통해 수백 개의 새로운 배움의 창을 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 이야기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발견하십시오. 이것은 가장 심오하고 깊이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머릿속 지식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슴 속에 있는 뜨거운 무언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그들을 움직이는 강력한 동기, 극복해낸 깊은 상처, 혹은 나는 절대로 5호처럼은 되지 않겠다.
또는 나는 반드시 5를 이루겠다와 같은 어린 시절의 굳은 다짐일 수 있습니다. 대화가 무르익었을 때 진심을 담아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리더님께는 무언가 특별함이 느껴집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묻지 않거나 혹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리더님 이야기의 한 부분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상대방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혜의 우물을 파고드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조언을 드리자면 당신보다 단지 한두 걸음 앞서 있는 사람이 아닌 저 멀리 수십 걸음 앞서 있는 리더를 만나십시오. 한두 걸음 앞선 사람은 당신에게 약간의 개선을 위한 팁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 앞서 있는 사람은 당신의 세계관 자체를 뒤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며 때로는 머리가 혼란스러워지는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드는 선물을 줍니다. 당신이 그들의 말에 가장 강하게 저항하고 그건 틀렸어, 내 상황과는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이 당신의 가장 큰 맹점이자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며 여러분 각자의 삶과 리더십의 여정을 잠시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지금 당신의 모습이 스스로가 꿈꾸던 완벽한 리더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당신 안에는 이미 위대한 리더가 될 잠재력이 씨앗처럼 심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생이라는 이야기를 친히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위로받을 때 그 경험을 통해 훗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이끌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의 삶에 담긴 이야기, 그 이야기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시며 저는 그 이야기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당신의 리더십 여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기를